다신 안 볼 거야. 제발 가지 마. 내가 네. 이들의 기가 막힌 사연 잘못했어. 지금 시작합니다. 어떡 웨딩홀 안은 하얀 꽃향기로 가득했다.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는 봄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웅성임처럼 이어졌다. 정수는 앞줄에 앉아 있었다. 손에 하얀 손수건을 쥐고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신부가 입장했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고요하게 울렸다. 그녀의 얼굴은 환했고 눈매는 어딘가 낯익었다. 정순의 가슴 속에서 오래전 기억이 서서히 떠올랐다. 23, 그날 시장 골목에서 사라진 아이. 그 아이의 웃음이 뇌리를 스쳤다. 신랑 민수가 신부의 손을 잡았다. 둘의 눈빛이 맞닿는 순간 정수는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눈앞에 신부가 어머니라 부르며 다가오는 장면이 어쩐지 꿈처럼 멀고도 서늘했다. 식이 끝난 뒤 서연은 정순 앞에 와서 허리를 숙였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 낮은 톤, 그리고 고개를 드는 각도까지. 그녀는 예전의 딸과 너무 닮아 있었다.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고생했어요. 예쁘다. 그러나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신부의 얼굴을 바라보다 시선을 피했다. 눈앞의 행복한 풍경 속에서 정수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들었다. 왜 이렇게 닮았을까? 저녁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정수는 앞치마를 메고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김이 오르는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테이블에는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였다. 새 식구를 맞는 첫날 마음을 다해 차린 상이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정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손님이잖아요. 오늘은 그냥 앉아 있어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안쪽엔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싱크대 위에 김치 접시를 집어들었다. 그래도 이건 제가 할게요. 엄마 아니 어머니. 그 말 한마디에 정순의 손이 멈췄다. 잠시 공기가 묘하게 흔들렸다. 식탁에 둘러앉자 민수가 반갑게 말했다. 이 집 된장찌개 진짜 최고야. 우리 회사에서도 어머니 음식 자랑 많이 했어요.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서연이 국을 떠올리는 손동작, 그 젓가락을 잡는 습관까지 너무 익숙했다. 그녀는 문득 묻고 싶었다. 서연 씨, 어릴 때 어디서 자랐어요? 서연은 잠시 눈을 깜빡였다. 저요? 대전 근처에서요. 입양돼서 양부모님이 거기 사셨어요. 정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식탁 위에 된장찌개가 김을 내며 끓고 있었지만 그 냄새는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민수는 두 여자의 공기를 눈치채지 못했다. 어머니, 이거 너무 맛있어요. 서연도 배워야겠다, 그렇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정순의 가슴은 묘하게 조여왔다. 식사가 끝나자 정순은 조용히 그릇을 씻으며 혼잣말했다. 입양대전. 그녀의 눈빛은 설거지물 속 반사된 자신의 얼굴 위에서 멈췄다. 그 얼굴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번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비가 내렸다. 거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물이 소리 없이 유리를 두드렸다. 정수는 다 식지 않은 차를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식탁 너머로 향해 있었다. 서연이 다림질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내일 민수 셔츠 다려놓을게요. 서연이 다리 밑판 위에 셔츠를 올리며 웃었다. 하얀 셔츠 위로 김이 올라오고 그 속에서 그녀의 손이 움직였다. 그러다 순간 다림이 선에 밀려 소매가 올라갔다. 정순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다. 서연의 왼쪽 손목 안쪽. 길게 흉터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가늘고 희미했지만 분명했다. 정순의 숨이 멎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눈앞의 상처가 머릿속 기억과 겹쳐졌다. 그날 시장 골목에서 넘어져 피를 흘리던 아이. 그 아이 손목에도 저 상처가 있었는데. 어머니? 서연이 돌아보았다. 정수는 급히 시선을 돌렸다. 아무것도 아니야. 손 조심해. 다림이 뜨거워. 괜찮아요.
이거 오래된 흉터예요. 어릴 때 사고로 생긴 거라서. 서연이 웃었지만 그 웃음 뒤로 정순의 눈빛은 깊게 흔들렸다. 정순은 차가운 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손끝이 차가웠다. 비가 점점 거세졌고 유리창 너머로 번개가 스쳤다. 그 순간 정순은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하지만 가슴속엔 이미 그 아이가 맞다는 확신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짙은 구름이 깔린 아침이었다. 정수는 검은 외투를 걸치고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론 비가 막 그친 거리에 물기가 반짝이고 있었다. 버스는 오래된 고아원 앞에서 멈췄다. 간판에는 희미한 글씨로 새빛 보육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문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낡은 복도, 벗겨진 페인트,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정수는 접수 창구에 서서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오래전에 대전에서 이쪽으로 온 아이들 기록이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언제쯤의 일인가요? 1980년대 중반쯤. 6살쯤 되는 여자아이였어요. 이름은 윤지예요. 직원의 손이 오래된 장부를 넘겼다. 먼지 낀 페이지들이 한 장씩 바스락거렸다. 정수는 그 손끝을 따라 숨을 죽였다. 그러나 이내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그 시절 자료는 남아있지 않아요. 화재가 한 번 있었거든요. 정순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아이가 입양됐는지 어디로 간 건지도 모르겠네요.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시엔 서류가 수기로 작성돼서 대부분 사라졌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 정순의 걸음이 무거웠다. 유리창 밖으로 햇살이 번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다.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아 그녀는 낡은 사진을 꺼냈다. 어린 윤지의 미소가 흐릿하게 빛났다. 사진 위로 빛이 떨어졌다. 그 빛 속에 서연의 얼굴이 겹쳐졌다. 정수는 눈을 감았다. 손끝이 사진 가장자리를 꼭 눌렀다. 어디에 있었니 그동안? 바람이 불었다. 보육원 마당의 낙엽이 일제히 흩날렸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대답처럼 들렸다. 저녁 무렵 정수는 다락방에 올라가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오래된 앨범, 오래된 영수증, 그리고 시간이 누렇게 물들인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앨범을 펼쳤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3살쯤 된 아들 민수, 옆에 웃고 있는 딸 윤지가 있었다. 그 시절의 빛깔은 따뜻했고 사진 속 꽃무늬 원피스의 색은 아직도 선명했다. 정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손끝으로 사진을 쓸었다. 그녀의 시선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유치원 봄소풍 1990. 제목 아래 단체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 수십 명의 아이들 사이 한 여자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짧은 단발머리,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 왼쪽 손목에 하얀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정순의 숨이 막혔다. 그 얼굴은 서연이었다. 지금의 서연과 똑같았다. 정수는 사진을 두 손으로 꽉 쥐었다. 손끝이 떨려 사진이 구겨질 정도였다. 이럴 리가 없어. 그녀는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옛날 신문 기사들을 뒤적였다. 실종 아동 찾습니다. 기사 속의 어린 얼굴은 사진 속 아이와 같았다.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속삭였다. 윤지야 맞지? 너지? 방 안은 고요했다. 낡은 전등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창밖에선 바람이 흩날리는 소리를 냈다. 그 고요 속에서 정수는 결심했다. 확인해야 해.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이른 아침 정수는 작은 봉투 하나를 가방 속에 넣었다. 그 안엔 서연이 쓰다 남긴 빗과 며칠 전 손수건에 묻은 머리카락 한 올이 들어 있었다. 가방 지퍼를 닫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진료소 대기실에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벽시계의 초침이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였다. 정수는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쥐고 있었다. 그 종이는 가볍지만 그녀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김정순 씨, 들어오세요. 의사의 부름에 정순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작은 종이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가 어쩌면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을지도 몰라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절차를 설명했다. 정수는 자신의 뺨 안쪽에서 채취된 면봉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의사의 손이 그 면봉을 봉투에 담는 순간 정순의 심장은 크게 2번, 3번 뛰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진료소를 나서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길가의 나뭇잎이 하늘로 흩날리고 간판이 덜컹거렸다. 그 모든 소리가 귓가에서 멀게 울렸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책상 위에 작은 수첩을 꺼냈다. 표지엔 오래전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지. 그녀는 펜을 들어 첫 장에 적었다. 만약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한참을 멈췄다. 잉크가 번져 한 줄의 점이 남았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번졌지만 그 빛이 오늘따라 너무 아득하게 느껴졌다. 문 앞에 놓인 흰 봉투.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듯 정순의 눈앞에서 흔들렸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 그 단어들이 시선을 잡아당겼다. 정수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두 손으로 봉투를 쥔 채 앉았지만 쉽게 뜯지 못했다. 손끝에 식은땀이 맺히고 심장은 억눌린 북소리처럼 울렸다. 그녀는 몇 번 숨을 들이마시다 결국 조심스레 봉투를 찢었다. 종이 한 장이 흘러나왔다. 정수는 글자를 따라 천천히 눈을 옮겼다. 검사자 1, 검사자 2, 친자 관계 일치 확률 99.997%. 그 문장이 보이는 순간 세상이 고요해졌다. 그녀의 눈앞이 흐릿해졌다. 무릎 위에 종이가 떨어졌지만 줍지 못했다. 몸속 어디선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눈물이 아니라 숨이었다. 오랜 세월 억눌린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정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맞았구나, 맞았어. 목소리는 떨렸고 손바닥이 젖어갔다. 30년 전 잃어버린 시장 골목, 사람들 틈에서 사라진 아이의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윤지야. 그 이름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머리를 떨군 채 사진첩 위에 떨어진 눈물을 바라봤다. 사진 속 아이의 웃음은 변함이 없었다. 문득 문틈으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먼지 입자들이 빛 속에서 천천히 떠올랐다. 정수는 고개를 들어 그 빛을 바라봤다. 눈가엔 눈물이 고였지만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이젠 다시 만나야겠지. 저녁 식탁 위로 찬 국물 김이 피어올랐다. 정수는 젓가락을 들지도 못한 채 앉아 있었다. 민수는 회사 이야기로 어색한 공기를 메우려 애썼다. 오늘 거래처에서 사고가 있었대요. 서연이 그 얘기 들었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뉴스에서 봤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조용했다. 하지만 정순의 시선은 오직 그녀의 얼굴에만 닿아 있었다. 그 눈빛엔 슬픔도 미안함도 그리고 결심도 섞여 있었다. 젓가락이 탁 소리를 내며 식탁 위에 놓였다. 민수가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정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수야, 서연이랑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무슨 일이세요? 지금 얘기해야겠어. 정순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서연은 눈치껏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정수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물었다. 정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DNA 검사 결과야. DNA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서연은 당황스러운 듯 숨을 멈췄다. 정수는 종이를 밀어보였다. 이 아이가 내 아내가 내 딸이야. 순간 공기가 멎었다. 숟가락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크게 울렸다. 민수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30년 전 시장에서 잃어버린 아이가 있었다. 그게 서연이었어.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서연은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흉터도 같아. 사진도 있어. 검사 결과도 나왔어. 너야 윤지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다. 그만해요, 제발. 정수는 울면서 손을 내밀었다. 서연아, 아니 윤지야. 서연은 그 손을 뿌리쳤다. 눈물로 번진 얼굴, 숨이 거칠었다. 왜 이제야 말하세요? 왜 이제야 찾아요? 나 이미 다 잊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나 잠깐 나가야겠어요. 문이 쾅 닫혔다. 식탁 위엔 김이 식은 국물만 남았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떨리고 눈물이 떨어져 식탁 위에 번졌다. 서연은 그 자리에 앉지 못하고 거실 구석으로 물러났다. 그녀의 눈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다. 정수는 속삭였다.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 이른 아침 거실엔 아직 어제의 공기가 남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식지 못한 국물, 젓가락 하나가 비스듬히 놓여 있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그 위를 스쳤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 손등엔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부엌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딸깍딸깍.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다. 서연이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잠시만요, 민수 씨, 나 당분간 집에 안 있을게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이 묻어 있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조금씩 들썩였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 한마디가 칼날처럼 느껴질 것 같았다. 서연은 문 앞에서 멈췄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저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정순의 손이 움찔했다. 미안해요. 근데 지금은 볼 자신이 없어요. 문이 열렸다. 아침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의 뒷모습이 빛 속으로 사라졌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문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후회도 안도도 깊은 허무도 섞여 있었다. 민수가 천천히 말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왜 이렇게 됐어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몰랐어, 나도 몰랐단다. 민수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틈으로 희미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햇살이 발밑까지 내려와 닿았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다 떠났구나. 눈물이 목선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 순간 부엌의 시계가 8시를 알렸다. 땡땡땡. 봄이었다. 햇살이 창문을 스치며 부엌 바닥을 환하게 비췄다. 정수는 반찬통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다. 새로 연 반찬 가게 간판엔 윤진의 밥상이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서연이었다. 짧게 자른 머리, 소박한 옷차림, 하지만 얼굴에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정수는 잠시 멈춰섰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어머니, 김치 좀 더 가져가도 될까요? 그 말에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얼마나든 가져가렴. 너 먹을 거라면 100번도 괜찮지. 그녀의 손이 자연스럽게 반찬통을 건넸다. 서연은 잠시 손을 내리지 않았다. 그 따뜻한 손끝을 바라보다 작게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고맙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가게 문 위의 풍경이 살짝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다. 문이 열리자 민수가 들어왔다. 엄마, 배달 끝났어요. 정수는 고개를 들어 웃었다. 세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엔 미움도 후회도 어색함도 없었다. 오직 살아있는 사람들의 온기만 남아 있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날씨 참 좋네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길가의 벚나무 가지에서 꽃잎이 흩날렸다. 그 꽃잎들이 가게 안으로 살짝 흘러들어왔다.
서연은 그 꽃잎을 손바닥으로 받았다. 봄이네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번 봄은 꼭 잡자. 이젠 놓치지 말자. 세 사람의 웃음이 작게 퍼졌다. 가게 앞 거리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렀다. 햇살이 세 사람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정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오랜 세월이 지나 그녀의 마음속에도 봄이 피어났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